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7강 147회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몸이 기억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이 많은 사랑 여러분에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사가 특별히 2명입니다. 누군지 이름 아시는 분 채팅방에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강사가 한 분 더 있죠? 김영숙 말고. 네, 맞추시는 분께 일요일날 낭독독서 모임 50% 할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일까요? 오늘 강사님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아, 네. 홍미 대표님, 홍미 대표님이 1등이었네요. 네. (1월) 우리 장은아님 안현숙 대표라고 님이라고 써놨는데 안현숙 대표님은 오늘 안 오세요. 네, 없어요. 우리 김윤희 작가님이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글을 써서 출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윤희 작가님 보시고 특강을 할 건데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윤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미모의 소유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줄지 궁금하죠. 네,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우리 김윤희 대표이자 작가님은요, 저와 함께 낭독 힐링 지도사를 했고 또 감사일기로 또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또 베스트셀러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17간 147회 공개 특강에 같이 김영수 대표님하고 함께 강의를 하게 된 이은희입니다. 저는 낭독하라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작년에 제가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감사로 시작된다라는 책과 시집 내 안의 아름다움을 찾아서라는 시집을 시집은 공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년에 한 활동이고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사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안에 또 하나의 리더로 되어 있고요. 내면화의 치유 1:1 코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고 아트 스피치 강사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는 낭독. 제가 그 낭독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저도 어떤 강의를 통해서 낭독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끝에 잠깐 소개된 김영숙 대표님의 낭독을 소개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사실은 되게 목소리가 조그맣고 어느 장소에 가서 되게 저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걸 되게 꺼려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어릴 때도 보면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저쪽 한 구석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으로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중2 때 서기를 도전해봐요. 서기를 도전해보는데 그 서기를 도전해서 겨우 이제 세상에 저를 드러내는 걸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었는데 평상시 모든 것에서는 저를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의를 통해서 낭독을 하면 자신감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수 대표님이. 그래서 검은 선글라스를 끼신 그 인상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그 강의를 끝나고 네이버를 검색해봤어요. 낭독에 대해서. 낭독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저렇게 낭랑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낭독을 이렇게 쳐봤는데 김영숙 대표님 것이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낭독을 하면 이런 자신감도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그래서 이제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사에 이제 저도 참여를 하게 돼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책을 주로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책을 거의 그냥 묵독으로 거의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낭독을 배우면서 처음에 한번 딱 읽는데 제 마음에 그 뭔지 모르는 이렇게 따뜻한 그 감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낭독이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낭독을 좀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고, 낭독하면서 제가 평소에는 또 이렇게 내면 치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던 중에 낭독이 저한테 그런 힘을 주고 있어서 낭독의 매력이 그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치유하는 낭독이라는 제목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 그림에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보시고 장은아 대표님 한번 이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뭔가 평온한, 지금 딱 봤을 때 편안하다 이런 느낌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 같은 소망들이 그 뒤에 그 햇볕이 올라오는 그 빛이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이크 되시는 분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화면을 켜신 분. 아, 김정순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지금 장은하 대표님 얘기한 거랑 느낌은 같은데요. 안에서 따스함과 그리고 그 새로움, 푸릇푸릇한 그 새로움이 거기에 느껴지면서 또 신비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교차하네요. 네,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희망적인 밝은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전체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화면을 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따라서 달라지듯이 낭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낭독에 대해서 새로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낭독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낭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글로 읽는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 금이라님.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낭독이란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신지 김호택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낭독에 대한 생각요? 네네네. 낭독은 나에게 낭독이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도 그 낭독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어디서 이제 보고 낭독해봤는데, 아, 진짜 그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책을 읽어보면 진도도 잘 안 나가고 했는데, 낭독하니까 책 진도도 잘 나가고 기억이 확실히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말하면서 내 스스로 이제 이해도가 훨씬 좀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낭독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스스로 목소리는 있잖아요. 되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낭독하니까. 맞아요. 처음엔 되게 쑥스럽고 되게 내 목소리가 또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죠. 근데 낭독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그냥 얘기하면 그것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장정화 대표님 혹시 낭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낭독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될 때 두세 번 이렇게 읽고, 그러면, 두세 번 읽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낭독이 아직 제가 어떤 점이 좋다 이렇게 못 느껴봤어요. 네.
네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되시면 낭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시면 낭독이 아, 이렇구나라는 것도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그 문형남 대표님은 낭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아, 마이크 안 되시나요? 문형남 대표님? 아, 네. 그러면 찰스더님 같은 경우는 치유하는 낭독이라니 설렌데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낭독은 이렇게 치유의 효과가 있습니다. 낭독이 좋은 점 제가 여기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첫째는 목소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듣기와 읽기 실력이 향상되고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음이 정확해져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낭독을 배우면서 나의 사명을 하나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몸과 마음의 조화로움을 통해 자기 자신으로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 사명을 가지고 낭독이 하나의 도구가 더 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지금 낭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낭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내가 얘기할 때는 잘 안 들리지만 또 상대가 얘기해 줄 때 그 낭독은 귀에 들리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낭독의 전후 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한 줄 10분의 기적이라는 걸로 감사일기 쓰기와 마음 근육 키우기를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낭독 전 저의 모습이에요. 어떠신가요? 되게 나이도 들어 보이고 되게 정말 꾸미지 않는 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 느렸어요. 저는 사실 되게 느렸고 웅얼웅얼거리는 발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작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낭독 전에는 그런 게 그냥 당연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낭독을 배우면서 점점 목소리를 내면서 글을 읽으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네. 네,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고요. 정확해진 발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리가 점점 저를 높일 수 있는 소리가 커졌고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호흡이 안정되고, 그리고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 면에서든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든 저의 전달력,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얼마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이, 대표님? 저는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확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힘이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뭔가를 근육을 키우려면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연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몸의 근육도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매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낭독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낭독은 저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나의 목소리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제 목소리가 힘이 없고 되게 높낮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중저음으로 쭉 가던 제 목소리여서 저는 어릴 때 노래방을 단 몇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가면 그냥 거기서 방청객이었던 였었어요, 항상.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 당시 나도 변할 수 있겠다라고 한번 마음 먹고
연습했던 노래들이 거의 다 중저음이에요. 이렇게 크게 높이 올라가는 음악을 못해서. 근데 그런 목소리도 이제 저는 이제 사랑하게 됐고요. 호흡이 길어지고 진짜 건강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복식 호흡을 하면 우리의 건강도 되게 좋아진다는 그 의학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교정을 제가 어디에서 누가 얘기할 때 제 말을 들으면 그 끝말을 잘 못 알아듣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낭독하고 제가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그 언어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아, 이게 다 수정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낭독은 또 되게 목소리를 신앙송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낭송하고 또 낭독은 다르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낭독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낭독의 세계는 정말 천차만별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제게 낭독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가 되게 해줬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에 충실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져라. 중요한 건 짐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꿈이 또 크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 다들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감사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근데 감사가 참 꾸준히 되지는 않는 것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만 감사를 매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아낸 수많은 감사들이 우리 삶을 경이롭게 하고 마법의 세계를 또 이끄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주 사소한 감사 되게 거창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감사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법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 책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변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가장 좋은 정보를 주고 있는 휴대폰이 있는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매일 나를 잠재우는 이 공간이 있는 내가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정말 신선한 공기나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신의 감정에 되게 솔직해져야 돼요. 나의 감정이 어떻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적어보면서 나의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우울함을 표현해주고 나의 기분 좋음이 있을 때 기쁘다라고 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또 감사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이유를 꼭 적어주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감사일기에는. 그래서 혹시 감사일기 나 쓰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채팅방에 남겨주실까요? 아니면 채팅방에 한번 1번 만약에 감사일기 쓰고 있다. 2번 안 쓰고 있다. 해보시겠어요? 네. 김민경님하고 김현수 대표님, 네, 쓰고 계시구나. 네네네. 안 쓰고 계시는 분이 아직은 더 많네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한번 감사일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마운 사람,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감사일기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대상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것, 돈, 소유, 물질, 사람 이렇게 구분져서 내가 어떤 것에 더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문장씩만 써도 이게 효과가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거의 감사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를 되게 되뇌었어요. 감사 일기는 단 한 줄을 썼었어도 감사합니다를 매번 저는 하루에 3,000번씩, 뭐 1,000번씩, 10,000번씩도 외쳐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번을 외치려면 6, 7시간을 끊임없이 이 감사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열흘을 잡고 10만 번을 하니까 그때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의 효력은 정말로 대단하거든요. 혹시 내 인생을 정말 지금 뭔가 한 가지를 딱 바꾸고 싶다. 그럼 저처럼 하루에 10,000번을 열흘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삶 쪽으로 확 이 인생 궤도가 바뀌거든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감사일기는 긍정문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뭐가 아니라 덕분에 이것 덕분에 내가 더 감사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감사 요청일기는 현재 시제로 또 작성해 볼 수도 있고 모든 문장 끝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적는 거예요. 감사는 되게 아주 사소한 거,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거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살아서 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나지 않는 죽음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내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에도 엄청난 감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얘기는 되게 사소한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것에는 이제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그 연습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에는 21일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1일은 지나가셔야 이게 내 몸에 습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실 때는 또 어떻게 해서 한 장소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항상 쓰는 걸 권유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쓴다 그러면 침대 옆에서 메모장 하나 감사일기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쓰시던가 아니면 잠들기 전에 내 책상에서 쓰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쓰시다 보면 그 감사 에너지가 그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어느 한 장소에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기운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당연히 그 감사나 기도에 나의 기운들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속에서 계속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삶을 이끄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라고 오프라 윈프리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야만 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의 감사와 그 힘은 마법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하쿠나 마타타나 올리지 웰이라는 이 말들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만큼 펼쳐지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씨가 되는 건 정말로 맞아요. 내가 내일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내가 나 죽겠어. 나 힘들어. 나 내일 정말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내가 잠을 든다면 내일은 반드시 그것을 목격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잠들기 전에 감사로 물들인다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그 다음날 다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감사의 에너지를 내가 얼마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감사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낭독과 감사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낭독 부크를 지금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낭독을 처음 할 때는 잘 몰랐대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만약에 책을 안 읽고 그냥 들어와서 듣는 것만으로 해도 그분들이 그걸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들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내가 낭독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독의 좋은 점은 저는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고 내가 낭독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감사와 내가 이렇게 알게 된 또 낭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베스트 1인 낭독 지도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감사는 제 책이 감사로 시작된다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수없이 되뇌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가슴속에서 감사가 그냥 자동으로 펼쳐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짧게 질문 받고 제가 또 김현숙 대표님한테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네. 차분하게 아주 강의를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윤희 작가님, 네, 강의를 듣고 나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주로 어떤 책으로 많이 낭독하세요? 저희는 그냥 낭독책 따로 있지 않고요. 이게 그 독서 그 클럽에서 그 책이 정해지면 그걸로 그냥 낭독을 해요. 그걸로 낭독을 하면서 하루에 10분씩 저는 이제 별도로 그냥 그렇게 낭독을 하고 같이 모였을 때는 한 페이지씩 저희가 낭독을 하면서 서로 그거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죠.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것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실 거예요. 어차피 책은 그 표준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를 읽기 연습하면 금방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 대표님이 감사일기를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 과정을. 그죠? 네네. 네. 감사일기 쓰는 또 과정이 있어요. 제가 공유 중지할게요. 네. 그리고 감사일기만 전문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쪽으로 윤희 대표님한테 들어가셔서 그 과정을 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 된다. 좀 전에 어머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어머 큰일 났다. 이게 왜 안 될까 겁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또 하니까 진짜 깜짝이에요. 깜짝이야. 여보세요. 또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네.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당황스럽죠. 발표자 보기. 네. 이제 제대로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 대표님께서 차분하게 아주 강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하고는 또 이게 틀리죠. 저는 차분하기보다는 조금 붕붕 뜨죠.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네, 붕붕 뜹니다. 지금 제가 모니터가 2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7강 147회 1부는 김윤희 대표님, 2부는 제가 했어요. 오늘
이렇게 특강을 2부까지 끝까지 듣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박수. 네, 이 시간 그리고 함께 참석해서 낭독이 무엇이 좋길래 김영숙 대표나 김윤희 대표가 낭독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여기 들어오셨는데요. 낭독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켜고 보여오는 우리 정아님, 오택님, 윤희님, 황남님, 은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물론 여기 화면 끄고 계시는 분들도 아름답죠. 그런데 화면을 켜야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네, 예쁜 나에게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자, 예쁜 나 사랑하면서 엄지척. 네, 여러분은 최고로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낭독하라.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제가 여기다가 낭독 교육 헌장을 넣었는데 지금 낭독 교육 헌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화를 봤어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안중근이잖아요.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죽였는데 그거 보는데 눈물이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난 진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일제에 빼앗긴 것을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나의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좋은 언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 이 언어를 가지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의 낭독시대 어머니의 뜨락 책을 쓴 저자이고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입니다. 제가 원래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국가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머리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몇 번씩 떨어졌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은 이제 낭독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낭독 튜터, 디지털 튜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낭독을 통해서 제가 낭독을 하면서 너무 삶이 행복해졌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디지털 도구로 나를 알려서 꿈을 이루도록 돕는 행복 메신저는 누구인가요? 네, 한번 적어주세요. 제일 먼저 적는 분께 김영숙의 낭독시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 장정아 님이 제일 먼저 적었네요. 좋아요. 이게 타이핑이 빨라야 되겠죠. 타이핑 빠른 사람이 네, 장땡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정아 님. 네, 맞추셨습니다. 제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낭독을 하는 습관을 가졌고 스마일 셀카를 촬영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리고 카드뉴스를 만드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제가 카드뉴스도 이제 전자책으로 내야지 하면서 아직도 매일 미루고 있네요. 4년 동안, 지금 4년 차인데 3년 동안 카드뉴스를 매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재산이 되는 거겠죠. 네,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낭독이 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네, 그렇죠. 내가 행복해야 되죠. 내가 행복하려면 책을 묵독으로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행복이 젖어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이 차고 넘쳐요. 내가 지금 힘드세요? 바닥이세요? 올라갈 길이 있어요. 바닥에
다 내려온 사람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길만 남은 거죠. 우리가 물속에 빠졌어요.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바닥을 치지 않고 계속 허우적거리면 물 뽀롱뽀롱 먹다가 죽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다. 아무것도 실마리가 안 보인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책을 보세요. 책을 보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면은 소리내지 않고 넘기면 졸리니까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주 재밌는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낭독독서 시작하고 어떻게 변했냐면 아까 윤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저의 이야기예요. 저 회사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정말 바빴거든요. 근데 윤희 대표님이 아까 한 말이 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말도 느리고 말끝도 흐리고 흐지부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좀 많이 있나 봐요. 물론 유창하게 말을 잘 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네, 낭독을 하면 좋은 점 무엇이 좋을까요? 이것은 제가 후기 남긴 거에서 가져왔어요. 목소리가 좋아진다. 스피치가 는다. 경청이 된다. 우리가 귀가 2개 있고 입이 하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있는 거예요. 귀가 2개인 이유는. 자, 그러면 낭독을 하고 나니까 맨날 자신감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에서 주눅들었던 삶이 낭독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저희가 회사 다닐 때 팀장이 있었는데 직원이 잘못해도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저를 잡아요. 무조건 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만만한 콩떡이 뭐야 이거 IMF가 아니라 코로나가 왔잖아요. 와 이거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니 거기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제가 손가락을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팀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뭐야? 뭐? 삿대질을 해? 이러더니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누가 앞에다 삿대질을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심장이 좀 약하거든요. 뭐 무서워서 떨고 아니 삿대질을 한 게 아니고요. 이거 가르친 건데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자 팀장이었는데 막 제가 그때 보호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안경을. 막 이 삿대질을 하면서 제 눈을 막 찔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 찔려요. 하지 마요. 그랬더니 해가지고 제 안경도 날아가 버리고 저를 확 미는 거예요. 이게 뚱뚱했는데 제가 얄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 떨어져 나왔어요. 바닥에 탁 엎어졌어요. 그러더니 제 가방이 보이잖아요. 제 가방을 들더니 나가! 이러면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막 정말 얼어붙기도 했지만 너무 아니 뭐 이런 땡땡 같은 막 열이 복받쳐서 야 내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 진짜 못 참겠다 그만둬야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처에 산이 있었는데 막 산에 가면서 막 울었어요. 막 눈물 콧물 막 이러면서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멘토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참고 다녀. 거기 회사 나오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금 50대인데요. 50대 초반에 그랬어요. 그냥 다녀. 좀만 참어. 그러다가 괜찮아지면 나와. 지금 뭐 나이 50 넘어서 어떻게 나와. 막 뭐 하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낭독 시작한 1년 차? 1년 차였어요. 1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제가 나갈 줄 아는 거예요. 너 안 나가냐? 이러는데 그냥 퇴근할 때쯤 와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이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씨부랄 이거 가야 돼 말해. 또 가면 또 뭐라. 그렇다고 당장 직장도 안 구해놓고 그만두면은 이거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출근했죠. 뭐 출근하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뭐 좋게 보겠어요. 막 깔아보이는 거죠. 그래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러면서 저한테는 또 일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뭐 낭독도 해서 목소리도 커졌겠다. 말도 잘하겠다. 그래서 한바탕 붙었어요. 팀장하고 붙었어요. 그랬더니 강한 자가요. 우리 대한항공 기억나세요? 땅콩 사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면 괴롭히고 싶어 한 거예요. 제가 만만하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이렇게 갈구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떴어요. 그래, 내가 한 번 맞짱을 떠서 네가 그만두든 내가 그만두든 한번 해보자. 이러고 저도 막 큰 소리로만 대들었죠.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자잖아요. 그러면은 약자로 살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붙어야 돼요. 붙지 않으면은 평생 내가 약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맞짱 한번 떴더니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당당해졌죠. 1인 기업 막 하고 있었으니까 아, 이 회사 그만두면 이제 좀 성공할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아, 저 이제 그만둔다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 그만두지 마. 아, 왜 그만두는 거야? 아,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냥 더 다녀.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등산을 하면서 먹을 것도 맨날 사주는 거 막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그러면 뭐예요? 있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 있을 때 남편, 아내, 자녀들한테 잘하세요. 당당하게 사표를 냈는데 언제든지 다시 오래요. 언제든지.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셔야 해요. 자기 목소리.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셔야 돼요. 원래 이 얘기는 제가 리허설을 하잖아요. 강사가 연습할 때. 팀장 얘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신감 뿌잉뿌잉 해가지고. 여러분도 주눅 들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나서요.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했어요. 시민청 청계천에서 책을 들고 길거리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낭독의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낭독의 날을 제정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웅을 꼭 보세요. 애국심에 막 들끓어가지고요. 정말 눈물 질질 나왔어요. 그 애국심이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아, 이 낭독으로 건강한 나도 만들고 이 건강한 이웃도 만들고 건강한 대한민국 네 만들어 가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하고 나서 MKYU 김미경 학장님이 하는 굿잭 칼리지에 있어요. 하루 10분 낭독으로 행복 찾기 3개월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힐링이 됐어요. 행복이 찾았어요. 막 힘들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책을 한 장 읽고 책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낭독을 해야겠다고 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저를 낭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본인이에요. 저에게 유튜브 영상 배우는 걸 왔어요. 영상 배우러 와서 내 목소리가 싫어요. 나 쇳소리 나는 거 정말 싫어요. 고개 숙이고 있던 이분이 고맙게도 제 1호 낭독 지도사가 됐어요. 이분이 PPT도 못 만든다고 아 강사님 저 만들어주세요. 저 못해요. 아유 제가 이론데 제가 먼저 해야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쁘니까 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내일이 발표라면 저녁 때 만들 수가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가 낭독 지도사 과정을 토요일 아침 6시에 하는데 밤을 새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처음 만들었대요. PPT를. 근데 당당하게 합격을 했어요.
60대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김영숙의 낭독 시대.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쿠키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의 커피 한 잔을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한 잔 드세요. 제가 김영숙의 낭독 시대 책을 썼죠. 근데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물은 몇 도에서 끓을까요? 99도. 1도가 모자라도 끓이지 않아요. 마지막 1도의 물, 마지막 인생,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낭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나이 먹고 근육도 빠져, 시력도 약해져, 귀도 잘 안 들려, 말하기도 어눌해, 어디 가서 취직도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하나 꽂아 놓는 거죠. 마지막 1도의 물을 끓이기 위해 낭독을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 이거 명문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만 그런가요? 마지막 1도의 물을, 넘버원이죠. 오택 대표님 감사해요. 마지막 1도의 물을 끓이기 위해서 낭독을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내 목소리, 신이 주신 내 목소리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하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짧게. 자, 김영숙의 낭독 시대에 책이 출간되었어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한국강사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왔죠. 신간 도서라고 또 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특강을 제가 안현숙 대표님 방에서 했는데 또 기사를 또 내줬어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제 목소리가 싫어요. 내 목소리가 싫어하시는 분에게 제가 소리내어서 책을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낭독 독서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 한 번도 안 해서 못해요 하는데 아, 강사님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낭독 책을 읽으면서 낭독 모임을 했고요. 지금 민간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책을 출간했고 강사의 신문 협회에 가서 인터뷰를 했죠. 제가 나눔의 정신이 없었다면은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책까지 출간을 한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자, 낭독 독서가 답이다. 소리내어서 읽으면 집중이 더 잘 되고요. 이해가 더 잘 안 가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를 써보세요. 어때요? study. 한 번만 쓰고 많아요? study, study. 99, 81, 98, 72. 얼마나 외웠어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뇌가 좋아지고요. 뇌 운동이 되죠. 입 운동, 귀 운동. 그리고 오감을 자극을 해주죠. 그래서 낭독 수업 시간에 하니까 조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독서를 왜 해야 하느냐. 게임을 하는 뇌를 한번 보세요. 전두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좌측에 독서를 하는 뇌는 이렇게 퍼져 있어요. 또 독서를 하는 뇌와 묵독과 낭독을 하는 뇌가 틀려요. 우리는 이제 젊은이들도 어린아이 때만 소리내서 책을 읽었는데 지금 우리가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뭐 해야 돼요? 소리내어서 낭독을 해야 돼요. 이게 소리내어서 낭독을 할 때 전두엽이 이렇게 막 열려요. 창의적인 생각이 막 나오죠. 그런데 묵독으로 읽을 때 뇌는 어때요? 게임을 할 때의 뇌보다는 상당히 좋죠. 우리 어린아이들 식당에 가거나 뭐 식당 아닌 곳에 가서도 3살, 2살 됐는데도 스마트폰 하나 놔주죠. 태블릿 놔주고 그거 보라고 하죠. 우리 아이 다 망치는 거예요. 이 창의적인 생각을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부모님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노벨상 받을 사람이 안 나와요. 자, 실험을 했습니다. 묵독과 낭독. 어느 것이 집중력이 높은가? 1차 테스트를 했더니 낭독팀이, 파란색 낭독팀이 이겼어요. 이거 101가지 뇌를 깨우는 비밀에서 한 거예요. 네, 낭독이 필수죠. 그런데 2차로 또 했죠. 아예 실수했겠지. 그랬더니 2차 테스트에서도 낭독을 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낭독 효과, 매일 낭독을 하고 호흡 연습을 하고 조금씩 했더니 3일 전부터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으로 책을 읽고 있대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낭독은 자신감, 자기계발, 부의 지름길이다. 오른쪽에 보면 매일 같은 마음으로 나는 월천떼기 목표다. 나는 1인 기업가다. 나는 낭독 큐레이터다. 나는 보이는 젊은 디자이너다. 나는 카드뉴스 만들기, 낭독특공대 입문해서. 이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낭독특공대라고 했어요. 지금은 낭디꿈이라고 하지만 낭독특공대 입문해서 이런 나의 큰 꿈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도 오늘 낭독 강의를 들으시고 모임을 만들든 혼자서는 불가능하니까 함께 낭독 모임에 함께 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하세요.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삶이 변합니다. 1년도 되기 전에 월천을 찍는 낭독가들도 나왔어요.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작은 습관은 얼굴이 예뻐지는 스마일 셀카예요. 제가 지금은 샤방샤방 이쁘지 않나요? 샤방샤방. 우리 오택 대표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저 오래간만에 뵙죠? 훨씬 그때하고 네. 10년 젊어 보여요. 아유, 10년은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제가 원래 그거 막 얼굴이 굳었어요. 표정이. 맑을 날이 없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하고 맨날 티격태격, 집에서 티격태격. 저희 남편이 이거 새벽에 시끄럽게 한다고 막 문도 부시고 막 그랬거든요. 제 노트북이 얼마나 때려쳤는지 그냥 노트북이 완전 부서져가지고요. 네. 노트북도 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또 아내가 시끄럽다고 치는 거 아닐지 몰라. 아, 그래서 제 방문도 다 날라가지고. 자, 얼굴을 스마일 셀카를 매일 찍었더니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자, 이게 제가 유튜브 강의 뭐 하러 다닐 때 얼굴 그래도 좀 양호하죠? 근데 지금은 싱글싱글 웃고 있어요. 진짜 10년은 젊어 보이나요? 우리가 이제 낭독 프로그램을 제가 한 달 하면은 그 속에 미션이 있어요. 김영숙의 여기 낭독시대 요 책에 제가 낭독 모임 하는 팁을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미션들이 10개 가까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막 미션들을 쫙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매월 한 개씩만 하자. 그래서 6개월, 8개월, 10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이렇게 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요, 긍정학원문이에요. 긍정학원문을 우리 낭독 독서 모임 38기에서 하고 있죠. 긍정 모임, 긍정학원. 여러분 스마일 셀카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정말 나 겁나서 못 찍겠다 하시는 분 있죠? 제가 잠시 후에 앱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한 10년, 20년은 젊어 보여요. 그 앱으로 찍으면. 자, 마음에 남는 카드 뉴스 세 번째 작은 습관이에요. 제가 낭독을 하면서 낭독은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요. 세 번째 낭독 습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 만드는 거예요. 카드 뉴스.
제가 만들 때마다 사진을 찍잖아요. 이거 하나, 아유, 이게 이름 나오면 안 돼. 큰일 나요. 아유, 이게 이름 나오면 안 돼. 네. 혹시나 또 어디 가서. 네, 이거 저희 짝꿍이 보내준 건데 9월의 첫날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달도 상쾌한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쁜 섹시 멋진 아들 파이팅 하세요.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사진을 맨날 찍으라고 해요. 낭독 모임에 이렇게 가면 사진을 매일 찍어야 해서 카드뉴스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기 위한 거죠. 똑같은 꽃을 보고 찍어도 여기 들어가는 글의 내용이 틀리고 내가 찍은 방향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뉴스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매월 한 개씩만 이제 미션을 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시각적이라 전달력이 뛰어나죠. 하나를 만들어서 뭐 유튜브, 블로그, 유튜브는 썸네일 길게 만들어야 되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많이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문구를 전달할 수 있고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 됩니다. 제가 17일간 트레이드마크 진한 주황색으로 해서 17일간 147회 공개특강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카드뉴스를 이렇게 글씨로 썼다고 해봐요. 읽기 힘들잖아요. 자, 카드뉴스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저희 짝꿍이 만들어줬죠. 제 짝꿍이. 저보고 사진 찍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또 찍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이것은 금세 지나갑니다. 어둠이 있어야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는 큰 고난을 안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 보면은요. 언제 만들었는지 이게 시간까지 다 들어가요. 시간, 요일, 몇 년도까지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이쁜 섹시 멋진 아들 화이팅 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가족에게 카드뉴스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표현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이제 도시락을 제가 싸가지고 다녔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트도 해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사진 찍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낙지도 이제 시골에서 왔는데 삶잖아요. 그것도 찍어서 제가 카드뉴스를 만들었죠. 카드뉴스 나 맨날 예쁜 것만 찍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프렌즈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프렌즈에서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여기다 글씨를 쓰죠. 그리고 김미경 MKYO 캠프에 가서 또 찍은 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카드뉴스 소재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낭독하고 달라졌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거죠. 와! 이랬던 사람이 밥 차려!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갖고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메타버스 이프렌즈에 가서 목소리만으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책을 읽어줘도 되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17일간 왕관 표시가 있죠. 이것은 이프렌즈에서 인플루언서로 합격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수고비를 좀 줘요. 근데 그냥 내가 가서 강의를 하면 수고비를 안 줘요. 1월 말이나 구정 지나거나 2월 초에 아마 100억 모집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신청하세요.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뽑혀야 돼요. 아무나 안 뽑아요. 이게 좀 까다롭죠. 자, 제가 이야기한 거 뭐예요? 작은 습관의 힘, 낭독 독서, 스마일 셀카, 카드뉴스.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오늘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 비디오를 켜고 있는 우리 장은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려우신가요? 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되어야 한다. 꿈을 꾸고 원하는 것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낭독으로 대한민국이 활짝 꽃피는 그날이 와서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영숙의 낭독 시대 본문중.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나서 꿈이 생겼어요. 사명이 생겼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내 후손들, 나라 없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줘야 되고, 직장도, 사회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자, 김영숙의 낭독 시대, 우리 이번에는 남성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호택님. 낭독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도 바꾼다. 소리내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책을 통해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10분 동안, 10분도 필요 없죠. 5분 동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5분은 묵독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뇌는요, 무엇을 기억을 잘해요? 말로, 운동하는 것을 기억을 잘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탔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운전이나 지금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몸으로 익힌 것은 습득이 돼서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낭독을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기 위해서 4, 8에 32, 4, 9, 36 얼마나 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50이 돼도 70이 돼도 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을 이루면 그 꿈을 누가 따라와요? 내가 꿈을 이룬 것을 보고 누군가가 내 꿈을 따라오는 거죠. 제가 낭독을 하면서 꿈을 찾아가고 있죠. 제가 최초로 오픈톡방에 낭독이라는 것을 강의를 했죠. 시작을 했어요. 독서 모임을. 했더니 지금은 이제 너도 나도 다 낭독이야. 독서 모임 하면 낭독 독서 모임, 낭독 독서 모임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낭독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행복한 거죠. 지금은 낭독 시대, 미래는 오디오 컨텐츠의 시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서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있으세요? 우리 정아님, 정수님.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오디오 플랫폼만? 2개 정도밖에 없네요. 2~3개. 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잘 모르죠. 근데 이 오디오 플랫폼에 올려놓잖아요. 내가 유황원에 가서 꼼짝하지 못해도 내가 젊은 날 김영숙 대표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안 보여도 아파요. 아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나이 먹으면. 근데 내가 유튜브라는 게 있고 이런 오디오 플랫폼에 가서 내가 옛날에 이거 녹음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나의 젊은 날도 회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자자손손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집안일 하면서, 청소하면서, 운전하면서, 산책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2019년에 220억 달러였어요. 근데 2027년에 무려 전망을 753억 달러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수치죠. 그죠? 24%를 꽁충꽁충 뛰고 있어요. 이 글로벌 오디오 시장도. 그러니 우리가 이 목소리를 갈고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냥 스피치 학원 가서 아유 나 빨리 배워야지. 스피치 학원 가세요. 스피치 학원 비싸요. 비싼 데 가서 배워보세요. 배울 때는 아 목소리가 고쳐졌네. 이제 오디오 좀 해볼까? 녹음해볼까?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꾸준히 낭독으로 꾸준히 갈고 닦은 다음에 스피치 학원을 가는 게 도움이 돼요. 스피치 학원 다녔던 사람들도 다 저한테 와서 다시 낭독을 하고 있죠. 자, 오디오 저작물 날마다 해마다 인기가 솟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좋았다면 좋아 좋아 매우 좋아 한번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 좋아 매우 좋아 어떠세요 여러분? 아 진짜 네네 감사합니다. 어떤 계기로 변하셨는지 궁금하군요. 아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낭독을 하고 나서 저희 짝꿍이 변한 거죠. 처음에 야 시끄러 조용히 안 해. 잠도 못 자게 그냥 저는 어땠어요? 문을 막 닫아도 시끄러운 거야. 집도 작으니까. 집이 크면 얼마나 좋아. 집도 작아가지고. 다 들려. 문 닫고 해도. 제 마음이 콩알만해졌겠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는 팀장한테 깨져. 집에서는 시끄럽다고 남편한테 깨져. 제가 막 위경련 일어나가지고 막 죽겠는 거야. 나 이러다 죽겠다. 진짜 이거 뭘 하나 그만둬야지. 제가 인간 승리한 여자예요. 인간 승리. 덕분에 새로운 노트북 득템이요? 이거 1년도 안 됐는데 노트북 바꿨어요. 가정경제가 휘청했어요. 자기 돈으로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느 날 변했더라고, 어느 날. 어느 날 과일 막 접시에 깎아가지고 막 갖다 줘요. 먹으면서 하라고. 요즘엔 했다 안 했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난주는 또 막 해오다가 이거 또 한잔하고 이러면 또 안 하고 그래요. 네. 지금 밖에서 이동 중이라서 화면 끄고 듣고 있는데 진짜 낭독을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낭독이 대단한 마력이 있는 듯 싶네요. 맞아요. 마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저도 윤희 대표님처럼 쫌생에서 쫌생이 말도 못하는 쫌생 그런 제가 이렇게 막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오택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 쉬었다 왔으니까 제 강의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오택 대표님? 박력도 있고 자신감이 완전 넘쳐요. 자신감 아주 넘치죠. 네, 아주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면서 자신감 있으면서 진짜 이렇게 호소력이 있어요. 이게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남편이 아니 우리 짝꿍이 이제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막 카드 뉴스도 막 그렇게 뭐 사랑하는 여보 멋진 아들 막 보내고 이러니까 네 행복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낭독을 해서 너무 좋아서 그래 좋아서 낭독의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네요. 좋아 아주 좋아요. 네 장은 아주 감사해요. 낭독으로 수익 창출이 되어서인가요? 낭독으로 수익 창출이 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낭독으로 그렇게 큰 독서 모임이 안 돼요. 저처럼 이 오디오 플랫폼 있잖아요. 오디오 플랫폼에 올려놓는 건 큰 돈이 안 돼요. 막 연예인들이 막 한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겠지만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하는 게 더 빨라요. 유튜브에 내 ASMR 있죠. 낭독, 책, 네, 나레이션 한 거, 그거 올리는 게 수익이 더 빨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뜰지 모르잖아요. 시소가 있잖아요.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가 돈이 더 되지만 또 언제 어느 때 유튜브가 사라지고 오디오 시장이 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녹음을 하면은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여기 오디오 플랫폼에도 올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내려가더라도 괜찮아. 올라가잖아요. 시소의 원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자, 다 끝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낭독특공대 덕분에 제가 책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김길수, 제가 이름을 처음 밝히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또 책이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함께한 우리 성우님들 덕분에 제가 아주 행복해요. 요즘에 낭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저처럼 하세요. 저한테 배워서 저처럼 하세요.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해야지 돈을 벌어요. 오디오 플랫폼에 올리는 건 돈이 미비해요. 한 달에 10만 원 못 벌어요. 낭독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낭독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기관과 단체에 가서 이력서를 내세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죠. 자, 제가 낭독 독서 모임 일요일 날 오전 6시에 진행을 해요. 연간 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연간 60만 원인데 낭독시대 책 출간 기념해서 50% 해드립니다. 그래서 30만 원보다 작은 29만 원입니다. 그리고 낭독 튜터 행복지도사 과정에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도사 과정으로 하나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오디오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독서 모임 하는 방법까지만 배울 거예요.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1급과 2급을 나눴어요. 뭐 기계치라고 하잖아요. 기계 나 못 다뤄서 그거 안 할래요. 근데 제가 자격증을 발행해주는 기관으로서 합격이 돼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강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십시일강만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그냥 뭐 자격증 하나 사왔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분리했어요. 그래서 2급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1급 과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 28일 날 개강을 하고요. 우리 여기 사진에 보이는 대표님이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감사로 시작된다. 김윤희 작가님이잖아요. 저하고 함께 진행을 같이 해요. 이분도 저한테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받았고 또 감사일기를 이분이 전문적으로 해요. 제가 감사일기를 하는 미션이 있긴 한데 저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을 여러분과 함께 연결을 할 때 그게 시너지가 더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김윤희 작가님, 강사님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독 독서 모임은 5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4주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5주 차에는 오프라인 미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프라인 미팅을 하면서 실기시험을 보겠죠. 그리고 합격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낭독 독서 모임에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저한테 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2급 자격증 과정 오픈하니까 그때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안 찍었는데 다들 나가셨군요. 아까 보니까 40명 정도 있던데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표정 짓고요. 제가 매일 예쁜 표정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된 거죠. 우리 주영 사모님도 계셨군요. 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 성우님이 저하고 1년 정도 같이 했어요. 낭독을. 그죠? 그래서 낭독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손 내리시고 해도 되고요. 네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주영 성우님. 우리 주영 성우님은요. 폴댄스를 하는데 TV 방송국에도 막 때때로 나와요. 때때로. 심심하면 나와요. 아주 재주꾼입니다. 네. 낭독을 하면서 무엇이 좋았는지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다. 어떤 말을 하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다. 네,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돼서 저도 이렇게 오디오북에 이제 올리는 것까지 하고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은 더 많이 발음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뭐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또 이렇게 단어가 더 잘 떠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종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낭독을 꾸준히 하면 치매 예방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냥 낭독이 삶이 됐고 행복하다. 네, 마음이 뭔가 이렇게 꽉 차오른 것 같다. 네, 그런 것을 일상에서 항상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낭독은 변화이다. 저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 화이팅. 감사 파이팅. 우리 주영 성우님이 지금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6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말이 이렇게 잘하지 않았죠. 발음도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1년이란 시간 동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낭독과 같이 하는 낭독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 윤희 대표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혼자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낭독하는 거를 내가 듣는 걸로 끝나지만 여럿이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상대가 하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나한테 들리는 그 감정들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예전에 그 할머니가 뭐 동화책 얘기를 들려주던가 엄마들이 동화책 얘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이 더 정감 있게 듣는 것처럼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그냥 나만이 그냥 즐기는 낭독이고 여럿이 같이 하면 서로 보완점이 생겨서 각각의 음성이 주는 그 효과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설 명절이라 돈을 많이 쓰잖아요. 지출을. 그죠? 맞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까지 이 시간 신청하면 19만 원이고요. 원래는 29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월 가격이 상승됩니다. 우리 김정순 대표님은 10,000원을 더 보내셨던데 20만 원. 10,000원은 커피값인가요? 만 원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남겨놓으세요. 대표님 커피 드세요. 아유, 보내드려야죠. 엎드려 절 받으면 안 돼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서영님 지도자 과정 비용이 원래 지도자 과정이 작년까지는 단일 등급 30만 원, 뭐 40만 원도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부터 등급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2급 과정이 29만 원이에요. 29만 원인데 내일까지 해드릴까요? 내일까지 하면 19만 원. 독서 모임이 19만 원은 아니죠. 제가 19만 원이라고 했네요. 독서 모임이. 자격증 과정이 19만 원. 맞죠? 그리고 독서 모임 과정이 29만 원이에요. 인원은 한 기수에 우리가 12명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자리 몇 명 안 남았어요. 네, 자격증 19만 원 내일까지. 그리고 1급 자격증 비용은 45만 원이에요. 거기는 오디오 플랫폼에 올려서 가는 거죠. 그리고 매월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19만 원에 1급 자격증 아니고 2급 자격증. 2급 자격증도 원래 29만 원인데 특별히 명절 있고 힘들어 하시니까 연초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올해 들어서.
예, 신청하고 민간 자격증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1급 자격증 과정이 45만 원. 예. 2급은 29만 원인데 내일까지 하면 19만 원 이런 얘기죠. 예, 독서 모임하고 자격증반은 별개예요. 29만 원하고 19만 원하고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48만 원. 할인된 금액이 48만 원이에요. 근데 부담스러우니까 한 가지씩 가세요. 한 가지씩. 네, 우리 주영애님 바뀐가 봐요. 계속 톡으로 하시는데. 독서 모임은 29만 원 맞아요. 네. 아, 밖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매월 책 한 권을 가지고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한 권을 가지고 했어요. 매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서로가 이제 1인 기업 하시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 책 한 권만 읽는 게 아니고 여러 권의 책을 읽기 때문에 다 읽어오지 않아요. 원래 책 읽는 시간도 안 줬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책 읽는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독서 모임이 29만 원인가? 예, 맞아요. 독서 모임이 29만 원. 낭독 자격증 과정도 29만 원인데 내일까지 하면 19만 원. 독서 모임은 1년이에요. 연간. 네. 우리 여기다 적어드려야겠네요. 독서 모임 기간은 연간. 그리고 2급 자격증 과정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세요. 내일까지 19만 원. 원래 29만 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17강에서. 그죠? 예, 맞아요. 29만 원으로 1년간 모임에 참여해요. 그거 맞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항주영 우리 대표님 나왔는데 저는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진행을 하고요. 항주영 대표님은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을 해요.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하시는 분은 화요일 밤 9시에 여기 항주영 대표님하고 하시면 돼요. 저하고 1년 넘게 하셔가지고 네, 잘 하세요. 네. 모임은 따로따로 하죠. 따로따로. 독서 모임은 일요일 아침 6시, 자격증 과정은 토요일 아침 6시에 합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주영 대표님 그 독서 모임 9시에 하는데 좀 소개 좀 해보세요. 자랑 좀. 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시작해서 1시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네, 이상입니다. 아, 네. 1시간 하시는군요. 네. 네, 저는 일요일 날 아침 2시간 합니다. 아주 잘 하세요. 그 60이 넘으셨는데도 스마트폰도 잘 다루고 열정이 너무 넘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감사, 아까 윤희 대표님이 감사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나는 감사 하루에 10,000번씩 열흘만 하면 10만 번인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진대요. 그럼 나는 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은 윤희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감사 전문반으로 가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17강에 다 있어요. 17강에서 꿈을 네, 17강 147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